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연입니다. 전북만 차별하는 대강법은 위헌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관은 특별법, 일명 대광법은 대도시 교통생활권을 연결하여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에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정부는 대광법을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에 총 1252개 사업을 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 5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대광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만을 지원하여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북과 함께 강원도 역시 현재 대광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범위에 제외되어 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무려 6조 8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사실상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제외되어 대광법에 의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인해 가장 시급하게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북은 교통오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낙후된 교통망으로 지역 경제까지 피해를 받아 전북은 도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최하위, 국내 주요 광역권 중 인구 감소율 1위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현 추세라면 전북은 인구 소멸, 지방 소멸 2기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우리 헌법은 또 국토의 균형 발전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이 위헌적인 법문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대광법의 위헌성과 심각한 전북 차별을 전국에 알리고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광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전북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광법 선고가 되고 있어서 대광법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헌법 찾아보니까 헌법 11조에 당연히 평등,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원칙 하에서 경제장에 가보면 국가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광법 규정의 재해식금에 대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170조 넘는 돈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투입 안 됐다. 정말 저는 많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물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 전에 우리 전북인들이 갖고 있는 대광법에 대한 문제점을 좀 알리고 또 이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도 좀 심각성을 좀 알려서 이 대광법에 의해서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것이 전북입니다. 다른 수도권 이런 데는 교통망이 잘 정비되어 있고 비교적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전북은 정말 노령화되고 또 지역 간의 거리가 멀고 이런 데일수록 대광법을 지원을 해서 대광법을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교통망이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결과 오랫동안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전북에 오다 보니 도로가 너무 자리가 안 좋습니다. 열악하고요.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전북에 가면 자동차 뒤에서 참여할 수가 없다. 너무 덜컹거려서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제가 전주 지역을 둔 국회의원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한다고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 하지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전북법인을 위해서 이 필요하다면 무엇든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20년처럼 국회 대학법 개정안 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각성을 알리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 저희가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된 거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의에 나가는 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헌법 소원을 법률적으로요. 좀 상세한 말씀을 하지만 제가 그 헌법소를 법률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전주 시민이잖아요. 전북 도민 몇 분의 특별을 더하고 그렇게 해서 전북 도민 여러 청구를 했습니다. 주장하다 보면 전북인들이 이렇게 소외되고 있구나 를 알리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인 부분을 저희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거나 또는 짜내거나 올리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인가요? 예. 어떤 법률? 지금까지 법률이긴 한데요. 부담 지우는 법률에 대해서 이 헌법소에 대기자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이런 헌법소원에 청구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민으로 해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가 되는 것인데 이 지급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기산 주민들도 헌법상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는 걸로 저희가 국민구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저촉되는 게 조항이 몇 개나 추계는 11조하고 122조. 예, 122조. 그게 국토의 균형 발전.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공감한다면 굉장히 많은 법들이 현재에 올라가야 될 거예요. 국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물러나기보다는 국가가 헌법에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있지 않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명령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이원성 문제를 제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원성 문제를 제기하고 그와 함께 대학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 앞으로 로드맵 어떻게 되나요? 언제 제출하고? 제가 그 청구서를 만들어 놨고요. 또 같이 할 주민들 했고, 그다음에 이건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변호사 전북 출신 변호사 구했고요. 조만간 제가 제출하고 그런 다시 했고요. 대학법 문제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여러 번들 논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또 제출하고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김윤도 의원님이 이미 이제 발의를 한번 하셨잖아요. 이거 무관으로 국회의원으로. 만약 여기서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패소 지금까지 단언하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 대항법이 전북만 차별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야 어떤 재판인지 별로는 미리 예단할 수 없잖아요. 만약의 경우도 좀 고려를 해서 뭔가 좀 대비나 대책이 뭐가 있으세요? 예. 어떤 재판이든지 결론을 보고 결론을 미리 예단하는 거 없고요.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북 지역에서 공론화되지 않고 제가 서울 가서 또는 이런 분들 얘기해보면 이런 법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고요. 안다 하더라도 그게 왜 지금까지 문제가 안 됐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많습니다. 다른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 어떤 생각을 얘기를 해보시나요? 당연히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금 원래 예비 경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선거가 있습니다. 예비 경선은 이번 14일 날 지금 13명이 출마했는데 8분을 본선에 나가 8분을 출연 작업이고요.
일반 권리당원은 내일 금토일 이렇게 투표를 하고 중앙위원은 현장 투표 일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권리당원 50%, 중앙위원 그 50%를 합쳐가지고 8명을 뽑게 되고요. 8분이 다시 나가서 본선에서 투표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권리당원이 한 90% 정도 투표를 하게 되고요. 일반 여론 1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18일 날 전국 당원대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전국만 참여하면 한 분이 이쪽으로 가시죠. 네네네. 저쪽으로. 바로 다치겠다. 네, 보호소. 자, 대각법은 유연자! 유연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대각법은 유연자! 유연자. 근데 얼굴들이 너무 밝으세요. 다시. 한 모습으로 다시 해주죠. 인상을 좀 쓰고 인상 쓰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각법은 유연자!